다섯 경기 4승 1패, 10득점 1실점 클린시트 4회.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패배하며 조금 아쉬운 느낌은 있지만 적어도 리그 5경기 중 4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시작하고 있는 리버풀을 두고 아쉽다라는 평가를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완성도가 높아질 테니 로우 블록을 깨지 못해 힘들어했던 노팅엄 포레스트전은 잠시 잊으시고 이번 본머스전에서의 승리 요인은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로우 블록을 깨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영상 업로드 예정입니다. 경기 구조 기본적인 포메이션은 4-2-3-1,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고 있기 때문에 4-2-3-1로 언급되지만 이 숫자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3명의 미드필더, 3명의 포워드에 초점을 두며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활용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 1명, 그라벤베르는 수비 라인을 보호하기 위한 온전한 6번, 정말 말 그대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의 파트너 메갈리스터는 보다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미드필더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 산시로 원정에서부터 슬롯은 조금씩 선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치미카스와 각포를 출전시키며 좌측 라인에서의 변화를 주었고 본머스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누네스를 출전시키며 시즌 처음으로 선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누네스를 교체 카드로만 활용하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누네스를 활용할 것인지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데이터를 쌓기에 충분히 좋은 경기로 보였습니다. 본머스의 이라올라 감독 또한 4-2-3-1 포메이션을 택하며 안필드 원정에 나섰습니다. 축구 경기는 4가지 단계로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격에서 수비 전환, 수비에서 공격 전환, 순서에 상관없이 이 4가지 주요 단계를 토대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볼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은 공격, 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수비, 공격과 수비 전환 과정을 이해하시면 어느 팀이든 어떤 방식으로 경기 운영을 하는지 전술, 전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본머스와의 경기는 4가지 단계에서도 공격, 인포지션 상황에서의 좋은 퍼포먼스에 대해 언급해보려 합니다. 이라올라 감독은 파이널 서드에서부터 하이 프레싱, 유기적인 압박을 토대로 상대의 빌드업을 무력화시키는데 아주 능한 감독 중 하나입니다. 상대의 게임 플랜에 휩쓸리며 수동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게 아닌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게임 플랜을 이행하는 팀이 본머스죠. 리버풀은 1차적으로 본머스의 하이 프레싱에 어떻게 대응하며 볼을 전진시킬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경기 장면으로 보시죠. 이라올라의 본머스는 아주 강력한 맨투맨 수비를 선택했습니다. 아르네 슬롯은 높은 위치에서의 강력한 압박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골키퍼 켈러를 스위퍼 포지션에서 활용하며 빌드업에 가담시켰습니다. 이는 골키퍼도 빌드업 플레이에 포함시키며 상대의 압박을 분산시켜 특정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함이죠. 반대로 본머스 입장에선 골키퍼가 센터백과 동일한 라인까지 올라와서 볼을 소유하기 때문에 골키퍼로 볼이 향하는 순간을 압박 트리거로 설정하여 켈러로부터 시작되는 빌더 플레이를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코나테가 볼을 잡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장면으로 보시죠. 코나테가 볼을 잡는 시점에서 왼쪽 윙포워드가 압박에 들어갑니다. 코나테는 곧바로 켈러에게 패스. 이때 9번 공격수는 아치형으로 뛰면서 반다이크로 향하는 패스 라인을 차단하는 동시에 골키퍼를 향해 압박을 시작합니다. 더블 피봇으로 나온 10번 미드필더는 리버풀의 6번 그라벤베르를 압박, 24번 윙포워드는 또 다른 6번 메갈리스터 압박, 강력한 맨투맨 수비를 통해 골키퍼의 패스 선택지를 제한시킵니다. 켈러 입장에선 전방을 향한 롱패스, 우측을 향한 롱패스 말고는 선택지가 없죠. 반대로 리버풀의 포지셔닝만 보시면 골키퍼를 빌더 플레이에 가담시켜 수적으로 2명 더 많은 상황입니다. 리버풀은 6명, 본머스는 4명. 반다이크와 로버트슨으로 볼을 전달할 수만 있다면 좌측에서의 볼 전진이 가능해지겠죠. 하지만 영리한 9번 선수의 아치형 움직임으로 인해 켈러는 롱킥을 선택하게 됩니다. 롱킥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보시면 상대의 미드필더들은 역시나 타이트하게 맨투맨을 붙고 있죠. 압박에 의해 원하는 상황에서의 롱킥이 아니었기에 그대로 볼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이처럼 본머스는 하이프레싱 상황에서 강력한 맨투맨 압박, 켈러로 패스가 넘어가던 시점을 압박 트리거로 걸면서 집중적으로 압박하며 리버풀의 쇼패스 빌드업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시죠. 리버풀은 4-2 빌드업 구조, 역시나 파이널 서드까지 압박 라인을 높이며 리버풀의 빌드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입니다. 반다이크가 볼을 잡는 시점에서의 압박을 보시죠. 9번 공격수가 압박하며 반다이크는 코나테에게 패스, 코나테는 좁게 서 있는 아놀드를 쳐다봅니다. 이 순간에서도 본머스 선수들의 압박은 굉장히 타이트하죠. 10번 수비형 미드필더는 그라벤베르의 압박, 19번 공격형 미드필더는 코나테 압박, 16번 왼쪽 윙포워드는 아놀드 압박, 24번 오른쪽 윙포워드는 메갈리스터 압박, 9번 센터포워드는 코나테, 반다이크 사이에서 켈러, 반다이크로의 루트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모두 맨투맨이 붙어있죠. 아놀드에게 패스가 전달되는 순간 압박 트리거가 당겨집니다. 아놀드가 상대 골문을 향해 몸을 돌릴 수 없도록 압박하고 골키퍼를 향한 백패스를
쇼패스를 시도하게끔 19번, 9번 선수들이 훌륭한 압박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알 수 있지만 디펜스 서드로만 보시면 본머스 선수들은 4명, 리버풀은 5명, 오른쪽 윙포워드가 메갈리스터를 견제하며 로버트슨은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아놀드는 영리하게 왼발로 전환 패스를 성공시키며 맨투맨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전환 패스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른쪽 윙포워드가 풀백에게 붙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메갈리스터가 다시 프리맨으로 압박 없이 볼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이처럼 초반부터 리버풀은 하이프레싱을 우측에서부터 영리하게 풀어내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 그라벤베르가 켈러에게 패스를 주며 상황은 시작됩니다. 본머스는 골키퍼에게 향하는 순간이 압박 트리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켈러가 볼을 받는 순간 9번 공격수가 역시나 아치형으로 뛰면서 좌측으로의 패스 동선은 차단하며 압박합니다. 켈러는 곧바로 코나테에게 패스. 이때 그라벤베르가 패스 방향을 말해줍니다. 지금도 본머스 선수들은 모두 맨투맨 수비를 통해 빌드업 방해를 하려 합니다. 아놀드가 코나테의 패스를 받는 순간을 봅시다. 그라벤베르는 리턴 패스를 받는 척 움직이면서 자신에게 붙은 마크맨을 앞으로 당겨줍니다. 더미런, 의도적으로 특정 지역으로 움직이며 수비수를 분산시키는 움직임을 보여주죠. 코나테가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창출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놀드는 이를 인지하며 코나테에게 다시 리턴 패스. 코나테가 볼을 받는 시점을 다시 보시면 우측의 모든 선수들이 맨투맨 수비를 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쏠려 있습니다. 24번 오른쪽 윙포워드가 메갈리스터를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로버트슨은 마크맨이 없습니다. 메갈리스터는 앞선 그라벤베르처럼 이 상황을 활용하기 위해 윙포워드가 자신을 마크하게끔 유도하며 의도적으로 간격을 좁히는 더미런 움직임. 로버트슨은 전진하며 코나테의 패스를 받을 수 있었죠. 이는 곧바로 로버트슨에서 루이스 디아스로 전달되며 리버풀은 빌드 플레이를 통해 상대방의 최후방 수비 라인으로 뛰어넘게 됩니다. 그라벤베르, 메갈리스터가 얼마나 훌륭한 오프 더블 움직임을 보이는지 알 수 있죠. 이처럼 압박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은 곧바로 선취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 9번이 켈러가 볼을 잡는 시점에서 역시나 우측을 차단하며 압박을 합니다. 앞에는 맨투맨이 붙죠. 켈러는 우측에 코나테에게 패스. 코나테가 볼을 잡는 시점에서 본머스의 선수 5명과 측면의 아놀드를 압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한 명이 더 붙어 있으면서 수비 라인에는 4대4 숫자 싸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곧바로 코나테는 수비수 뒷공간으로 롱킥, 볼이 넘어가는 장면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메갈리스터를 포함한 4명의 선수가 상대 수비수와 마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사실 위협적인 패스, 디아스의 훌륭한 움직임도 맞지만 케파가 무리하게 뛰어나오면서 생각보다 손쉽게 득점이 발생합니다. 선취 득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플레이는 상대의 압박 숫자, 포지셔닝을 파악한 뒤 효율적인 다이렉트 패스, 롱볼 활용. 이는 아르네 슬롯이 지난 입스위치 원정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이죠. 상대의 맨투맨 압박이 강하게 붙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숏패스만 선택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상대의 강한 압박, 맨투맨 압박을 유연하게 대처한 코나테의 판단이 좋은 결과로도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득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나 코나테가 패스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본머스 선수들은 높은 위치까지 압박하며 모두 맨투맨이 붙어 있습니다. 그라벤베르와 메갈리스터는 코나테와 좁은 간격을 유지하며 상대 압박을 우측으로 당기고 있죠. 여기서 코나테는 무리한 숏패스를 통한 빌드업이 아닌 살라를 향한 롱패스를 선택합니다. 이처럼 우측으로 길게 볼을 전달하는 순간 살라는 상대 골문을 향해 몸을 돌릴 수는 없지만 그라벤베르와 아놀드는 앞으로 전진하며 상대 골문을 향해 몸이 오픈되어 있어 살라가 리턴 패스를 주게 되면 그대로 두 선수가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살라가 볼을 안정적으로 키핑하고 건네주기만 하면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은 당연히 압박하기 위해 달려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마크맨이 위로 당겨진 10번 소보슬라이는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살라는 전진하는 아놀드에게 패스, 앞쪽으로 볼을 길게 터치하는 순간 본머스는 최후방 수비 라인 하나만 남게 되고 리버풀은 총 5명의 공격 숫자, 상대는 4명. 박스까지 아놀드가 볼을 이끌고 가는 상황에서 살라와 누네스는 상대 수비 라인을 페널티 박스로 끌어당겨 줍니다. 우측 패스 타이밍을 놓친 상황에서 소보슬라이도 부지런히 페널티 박스로 침투하며 풀백을 견제해주고 의도적으로 볼을 흘리며 루이스 디아스는 노마크 찬스를 맞게 됩니다. 여기서의 득점은 어려운 게 아니죠. 득점도 물론 잘한 거지만 득점까지 이어진 빌드 플레이를 칭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시면 맨투맨 수비가 타이트한 상황에서 롱킥 활용한 코나테, 롱킥을 안정적으로 받아준 모하메드 살라, 곧바로 전진하며 살라의 리턴 패스를 받아준 아놀드, 살라와 누네스가 앞쪽으로 쭉 뛰어주며 수비 라인을 고정시켜준 움직임, 부지런히 페널티 에어리어까지 올라와주며 수적 우세 상황을 만들어준 소보슬라이, 의도적으로 볼을 흘리며 상대의 시선을 위쪽으로 고정시켜준 소보슬라이의 움직임, 압박을 벗어나는 과정에서부터 마지막 페널티 에어리어에서의 움직임까지 하나하나 모두 의도성이 담긴 득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점을 했음에도 본머스의 압박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지점에서부터 코나테를 다시 압박합니다. 무리하게 숏패스를 시도하지 않고 다시 롱패스를 활용합니다. 이를 다르윈 누네스가 우측면에서 헤더로 돌리며 살라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모든 수비 라인을 건너뛰고 페널티 에어리어를 향해 달려갑니다. 여기서 무리한 오른발 슈팅, 크로스를 시도하지 않고 침착하게 접고 왼발 마무리, 환상적인 득점을 통해 시즌 첫 골을 기록한 누네스죠. 이는 개인의 퍼포먼스이지만 역시나
과정을 살펴보시면 상대의 강한 맨투맨 압박을 롱패스로 풀어냈고 전방에서의 4대3 구조 활용, 롱패스를 유연하게 공격수끼리 주고받으며 2대1 패스, 침착한 페널티 에어리어에서의 마무리, 디아스와 누네스의 환상적인 득점 덕분에 전반전부터 시원한 3대0 스코어, 이후에는 운영을 통해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살라의 퍼포먼스에 대한 지적을 했지만 득점만 못했을 뿐 전반전 11번의 패스만을 시도하는 가운데 4번의 찬스 메이킹을 기록했습니다. 3번의 득점에서도 2번째 디아스의 득점, 3번째 누네스의 득점 과정에서 큰 관여를 하며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주었죠. 아무튼 이처럼 리버풀은 인포제션 상황에서 본머스의 하이 프레싱을 아주 유연하게 대처하며 단 12분 만에 3골을 넣었습니다. 볼을 전달하는 과정, 압박을 벗겨내는 미드필더들의 움직임, 공격수의 마무리 작업, 모든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로우 블록을 깨지 못한 이유와 아웃 오브 포제션 상황에서의 압박 구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버풀 인스타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소식에서부터 향후 리버풀 팬들 간의 만남까지 진행해볼 예정이니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